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국 쇼핑몰의 해외 진출, 중국 진출을 통한 단독 과징, 한국 쇼핑몰 B2C 전자통관 해외 직구 전자통관 단독 과징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 주로 모델로 나오는 게 융합 과징, 그러니까 해외 직구 전자통관 융합 과징이 되겠죠. 한국의 쇼핑몰이 상품 공급처가 되고 중국의 쇼핑몰이 상품 판매처가 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융합 과징이 크게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가 이제 중국 쇼핑몰의 단독 과징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상품들을 과거처럼 대량으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업체들 중심으로 많은 상품들을 확보한 다음에 그 상품을 가격대에 맞게끔 확보한 다음에 그 상품에 대해서 창고로 이동해서 창고를 세팅하고 상품 패킹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인 한국의 그런 B2C 원형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의 사업이 B2C 중국 기반의 단독 과징, 중국 기반의 단독 과징이 되겠습니다. 중국 기반의 단독 과징도 나름대로 꽤 경쟁력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한중 융합 과징과 중국 단독 과징을 병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중국 단독 과징으로만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양이 나오진 않지만 융합 과징으로 진행을 하고 먼저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상품 분류 체계라든가 상품 공급 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미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특정 상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급 라인을 만들어 줄 것을 그쪽 한국 쪽의 업체와 상호 협정을 함으로써 그 부분은 처리가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검토한 게 한국 쇼핑몰 B2C 쇼핑몰의 해외 진출 해외 직구 단독 과징 해외 직구 전자통관 단독 과징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중국 쇼핑몰하고 한국 쇼핑몰하고 이렇게 둘이 연합해서 한국 상품을 공급받고 중국의 판매처로 진행하는 중간에 서서 과징을 공급하는 것도 사실 크게 융합해주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큰 견적상의 어려움이 없는 상태로 현재 이제 검토가 되고요.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검토하는 게 최근에 익명을 쓰겠습니다. 숑 대표 같은 경우에 중국의 숑 대표 같은 경우가 현재 어떻게 보면은 중국 쇼핑몰이죠. 중국의 사업자인데 한국의 쇼핑몰과 융합 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상품망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라는 주제로 저희가 계약을 하고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이게 결국은 보니까 그 창고 운영하고 그, 그 패킹 부분에 대해서 먼저 오너십을 중국에서 이걸 진행해 보지 않고는 저희가 어떤 견적을 하든 제안을 하든 이게 또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본인이 직접 해봐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이게 해보니까 그 업체가 제안하는 대로 그 건당 한 2,500원 정도 패킹비를 세팅하고 혹은 매출의 4% 정도를 패킹비로 세팅하고 그 다음에 창구 관련된 것은 거기 들어가는 실제로 필요한 창구마다 생길 때마다 그 창구에 대한 그 세팅은 그 모기업에서 중국 쇼핑몰에서 담당해서 진행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좀 논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킹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견적은 잡아봤습니다만 견적을 잡아놓고 제출 전달을 했는데 그 견적한 거를 원가에 반영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가격 높아가지고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은 그 지금 이제 B2BC 사업이 중단되고 그 이후에 B2BC 사업을 전제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맞지 않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 볼 내용은 지금 현재 그 숑 대표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을 그 처음에 그 진행하기로 했다가 지금 이제 상황이 약간 애매하게 된 상황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말씀해 숑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숑 대표한테 물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제가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같은 게 그 중국인이 직접 이제 과징을 한번 진행해 보겠다. 중국인이 직접 과징을 진행해 보겠다라고 하는 한국의 쇼핑몰을 끼지 않고 중국인들이 자체적으로 공급망을 뭐 이렇게 가격을 저렴하게 구매를 하든 뭘 하든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망을 만들어서 상품 라인도 갖추고 한국에 있는 상품 원가의 뭐 20, 30%로 해가지고 대량으로 구매한 다음에 그걸 막 연합을 해서 한국의 창고를 세팅하고 제가 생각할 때도 충분히 중국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리라 보이거든요. 시장만 열리고 방향만 정확해지면 어느 지역에다가 중국인들이 모여가지고 그 대단위로 공장 그 창고를 짓고 그죠? 창고를 짓고 거기에 우리가 기획했다시피 그런 어떤 뭐 상품을 박스 단위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을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알리바바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 상품을 그 쇼핑몰에 등록을 하고 세관 과징에 세관으로 등록을 하고 그 주문이 나오면 그 상품에서 재고를 골라가지고 공급하는 것을 그 중국인들이 나서서 대량으로 하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그 대형 그 물류사들 물류 창고를 그 이용해서 대형 물류 창고하고 협력을 해서 그 체계를 갖추고 진행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숑 대표하고 그 진행했을 때 저희 자체 내에서 소화가 가능할 거라고 처음에 약간 기대를 좀 크게 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품을 뭐 몇 개 갖다 놓고 판매하고 샘플로 하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물류사의 대형 물류 창고를 그 서로 융합해가지고 물류 창고를 거기 걸 쓰고 거기서 물류 패킹하는 거를 원가로 반영을 해서 물류비를 받아가지고 그 물류비를 받아서 그 저기 그 쇼핑몰의 그 가격에 반영하고 거기서 시스템이 B2C 패킹 시스템이 있다고 하면 그거를 그 쓰면 되는 거고, 만약에 없다고 하면 그 저희가 근데 아마 그 시스템은 그런 정도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면 그런 시스템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한국에도 B2C 사업을 하는 곳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게 B2C B2C 그 물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전반적인 분위기가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업체가 물류사하고 딜을 하면서 내가 당신의 창고를 좀 많이 이용을 할 테니까 물류비 견적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것은 지금 빨리 이루어지는 반면에 어느 유력한 개인이 나서가지고 이 창고를 임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현재 좀 힘든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창고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부 창고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 하는 논의가 그동안 되어 왔는데, 그것은 실제 모양은 갖출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판단할 때는 1번 한국 쇼핑몰의 중국 진출 과정,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요. 두 번째, 한국 쇼핑몰과 중국 쇼핑몰의 융합 과정, 이것도 이제 뭐 큰 어려움이 없고 논리적으로 깔끔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세 번째 문제가 되는 중국 쇼핑몰의 단독 과정. 한국 쇼핑몰의 단독 과정은 우리가 큰 이슈가 안 되는데, 중국 쇼핑몰의 단독 과정 같은 경우는 상품 공급 라인을 중국 업체가 전부 다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중국 쇼핑몰의 단독 과정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겠죠. 중국 쇼핑몰의 단독 과정인데 한국에서 상품 공급하고 창고 세팅하고 배송하는 것들을 그쪽에서 전부 다 알아본 경우,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뭐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중국 쇼핑몰의 단독 과정인데 이게 반쪽짜리 단독 과정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요것만 하고 한국 쪽은 좀 한국에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이거 하려고 하니까 머리가 너무 아프다. 이런 업체가 이제 과정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현재 가장 큰 시장의 이슈가 되고, 우리가 영업해 보면 주로 이제 이런 업체들이 접촉이 되는데, 우리가 이 시장을 이제 완전히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가 접촉해야 할 시장이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이거든요, 지금. 그죠? 이런 판단인데, 이 상황을 나름대로는 현재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요 시장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우리가 건드리면 우리가 들어갈 영역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시장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중국의 어떤 한 업체가 나서거나 한국의 어떤 업체가 나서가지고 이런 시장을 규합하는 그런 대규모의 창구와 그 상품 인력을 내세우고 상품 분류 인력을 내세우고 거기에 맞는 가격표를 적절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가격표 서비스를 제시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의 어떤 쇼핑몰이든 이렇게 엮어주는 그런 사업을 그 어떤 업체가 이제 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건가? 한국은 한국대로 지금 그 시장이 치열하게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시장이 사실 또跨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跨境은 또 이제 세관 전자통관이기 때문에 이건 또 특별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어떤 업체가 나타나거나 중국에 어떤 업체가 나타나거나 그렇지 않겠냐. 근데 중국에 어떤 업체가 나타나는 거는 사실 각 지역의 그跨境이 시범 사업자들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다들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주변에 들리는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한국 업체가 나설 일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중국 업체가, 제가 판단해 볼 때 중국 업체가 나선다. 어떻게든 만든다. 그래서, 근데 이제 중국 업체, 큰 업체 같은 경우는 나서서 만드는데 중국의 큰 업체가 아니라 작은 업체들은 나서가지고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중국의 아주 거대한 업체가 아니라 어떤 정도의 업체가 나서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뭔가를 그려보려고 하는 이쪽은